황영웅 노래를 지킨 건 방송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가수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주체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가요계는 오랫동안 기획사와 방송, 그리고 대중의 선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그 질서 한가운데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팬들의 자발적 헌신입니다. 황영웅 가수를 둘러싼 팬덤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가요계 구조 자체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래보다 먼저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한국 가요계에서 가수는 오랫동안 무대 위에 서 있는 존재였고 팬은 객석에 앉아 있는 존재였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박수도 끝났고 방송이 사라지면 관심도 함께 옮겨갔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계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황영웅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 질서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악보다 먼저 세상에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무대가 사라진 시간, 팬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공백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헌신은 열광이나 집착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한 사람의 시간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빠르게 소비하고 쉽게 교체되는 가요계 구조 속에서 이 선택은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황영웅 팬들의 움직임은 처음부터 가요계 전체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래를 좋아했고 사람을 믿었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이 되었고 그 흐름은 한국 가요계에 분명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수의 생명력은 방송 출연 횟수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논란과 공백은 반드시 퇴장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팬은 과연 어디까지 관객으로만 남아있어야 하는가? 황영웅 팬들은 이 질문에 대해 말보다 행동으로 답해왔습니다. 조용한 지지, 꾸준한 소비, 그리고 음악을 넘어선 봉사와 기부로 그 답을 확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팬덤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하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 서원은 특정 가수나 팬덤을 찬양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수를 둘러싼 팬들의 헌신이 어떻게 가요계의 공기와 시선을 바꾸고 있는지를 차분히 기록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제 이 7부작은 다음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노래는 무대에서 시작되지만 가수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이어지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질 것입니다. 1부. 소비자가 아닌 동행자로서의 팬. 한국 가요계에서 팬은 오랫동안 음악을 소비하는 존재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음원이 나오면 듣고, 공연이 열리면 찾고, 활동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무대로 이동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영웅을 둘러싼 팬들의 모습은 이 익숙한 정의에서 조용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만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가수의 시간과 상황, 그리고 공백까지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무대가 사라진 기간에도 팬들은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이 기다림은 일시적인 열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기록된 팬 반응 중 지금 듣지 못해도 노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팬들이 무엇을 지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장의 노출보다 사람과 음악의 지속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응원은 일방적인 환호가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 지지로 확장되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영웅 팬덤의 특징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급격히 불타오르기보다 천천히 그러나 오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는 빠른 회전과 교체를 전제로 한 가요계 소비 구조와 분명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들이 가수를 완벽한 대상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기대와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고 무조건적인 이상화보다 현실을 함께 감당하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요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팬은 어디까지 관객이어야 하는가? 가수의 공백은 팬의 이탈로만 이어져야 하는가? 황영웅 팬들의 행보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황영웅 팬들은 소비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국 가요계에서 팬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부 위기 속에서 드러난 결속의 방식. 가요계에서 위기는 보통 관심의 이탈로 이어져 왔습니다. 활동이 멈추면 노출도 사라지고 노출이 사라지면 대중의 기억도 빠르게 희미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황영웅을 둘러싼 시간 앞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사라진 공백기 동안 팬들은 분열보다 정리를 선택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앞세우기보다 사실을 확인하고 말의 수위를 조절하며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이 여러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기록된 팬 커뮤니티 반응 중 지금은 더 크게 말할 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바라볼 때입니다. 이 문장은 위기 속에서 팬덤이 선택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속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의견을 허용하고 이탈을 비난하지 않으며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점은 일반적인 팬덤이 과열 양상과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팬들은 가수를 지키기 위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지속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음원을 듣는 사람,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 조용히 응원만 남기는 사람까지 모두 같은 지지의 범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팬덤의 피로도를 현저히 낮췄습니다. 누군가를 앞장서게 만들지도 않았고 뒤처졌다고 죄책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결속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의 합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팬들이 외부의 시선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판과 조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보다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절제는 팬덤 내부의 신뢰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보 기록,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서로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식은 위기 속에서 팬덤이 스스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결국 이 시기의 결속은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빠르게 타오르지 않았기에 쉽게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성은 가요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팬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결속은 소음 없이도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영웅 팬덤의 이 선택은 팬덤은 위기 앞에서 과열된다는 기존 인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3부 팬이 먼저 요구한 공정성, 여론의 방향을 바꾸다. 이전까지 가요계에서 공정성이라는 단어는 대개 외부에서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사, 언론 혹은 제3자의 문제 제기가 공론화를 이끄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영웅을 둘러싼 국면에서는 이 순서가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처음 공정성을 이야기한 쪽은 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옹호를 선택하지 않았고 동시에 일방적인 낙인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팬 커뮤니티 내부에는 반복적으로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비판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감정이 아닌 원칙을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들은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사 사례, 과거 가요계의 판단 기준, 사실과 추측의 경계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은 확성기를 든 외침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자료들이 외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옳고 그름을 단정하자가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공유하자는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이 태도는 논쟁을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처음에는 이를 하나의 팬덤 반응으로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질문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가? 여론의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발언 하나로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팬들이 남긴 질문이 차곡차곡 쌓이며 시선을 이동시켰습니다. 비난 일색이던 논조에 검토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제보 기록. 우리는 편을 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공평하게 봐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인식은 팬덤의 요구를 사적인 방어가 아니라 공적 질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가요계 전반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 즉각적인 배제보다 절차와 설명을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황영웅 팬덤 하나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부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팬이 침묵하지 않고 그러나 과열되지도 않으며 공정성을 요구한 사례는 분명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문 방식은 가요계에 새로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팬은 소비자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기준을 묻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황영웅 팬덤은 이 질문을 현실의 장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4부에서는 이 공정성 요구가 어떤 팬 문화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부. 헌신이 습관이 될 때 팬 문화는 성숙해집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시간은 팬들에게 짧은 응원의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논란이 잦아들고 무대가 줄어든 이후에도 팬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가요계는 하나의 낯선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개 팬덤의 에너지는 활동이 많을 때 가장 강해지고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서서히 흩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영웅 팬덤은 정반대의 궤적을 그려나갔습니다. 활동이 줄어들수록 팬들의 태도는 더 조용해졌고 동시에 더 꾸준해졌습니다. 이 헌신은 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집회나 감정적인 구호 대신 팬들은 일상의 방식으로 존재했습니다. 노래를 듣고 기록을 남기고 서로를 다독이며 시간을 견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팬 커뮤니티 내부의 자정 능력이었습니다. 과격한 표현이 등장하면 누군가 먼저 나서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사람이지 분노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공동의 규칙처럼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자연스럽게 외부로도 전파되었습니다. 다른 팬덤들 사이에서 황영웅 팬들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응원의 방식이 양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조급함을 공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팬들은 기다림도 응원입니다라는 말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팬 기록 중 오늘은 아무 소식이 없지만 그래도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이 문장은 헌신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팬 문화는 가요계에 조용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팬은 항상 소비와 요구의 주체여야 하는가 아니면 지지와 존중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 황영웅 팬덤은 그 가능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헌 씨는 한 가수를 넘어서 가요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덤이 성숙하면 산업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5부에서는 이 지속적인 응원이 음악 자체에 어떤 힘을 부여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부. 무대가 멈춰도 노래는 살아있었습니다. 가수의 활동이 줄어들면 대개 음악은 차트에서 먼저 사라집니다. 방송 노출이 줄고 공식 무대가 멈추면 노래의 생명도 함께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황영웅의 노래는 이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없던 시간에도 노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신청곡으로, 개인의 플레이리스트로, 그리고 조용한 공유를 통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팬들은 노래를 소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어떤 순간에 힘이 되었는지, 어떤 하루를 버티게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기록들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삶의 메모에 가까웠습니다. 팬 기록 중 그 노래를 들으며 출근길을 버텼습니다. 그 목소리 덕분에 오늘 하루를 넘겼습니다. 이 문장들은 차트 순위보다 더 오래 사람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이 없는데도 곡이 계속 언급되고 공연 요청이 사라지지 않는 현상은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생명력이 인위적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억지로 노래를 밀어 올리지 않았고 숫자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노래를 살게 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요계는 하나의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음악의 수명은 노출의 양이 아니라 청취자의 관계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황영웅의 노래는 팬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관계가 노래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뜨고 있는가 보다 얼마나 오래 들려지고 있는가가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조심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기 성과 중심이 가요계 구조에 작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팬들의 헌신은 음악을 상품으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사람의 기억 속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무대가 멈춘 시간조차 음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6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획사와 산업 전반에 어떤 고민을 남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6부. 팬덤이 산업에 남긴 구조적 질문. 황영웅 팬들의 헌신은 응원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지속성과 태도는 자연스럽게 가요 산업 전반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소리 높인 항의가 아니라 행동의 누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요 산업은 오랫동안 속도에 익숙했습니다. 빠른 노출, 빠른 성과, 빠른 판단이 효율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황영웅을 둘러싼 상황에서 팬들은 이 속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지금 당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즉시 결론을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들여 지켜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태도는 산업의 판단 리듬과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획과 운영의 관점에서도 낯선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활동 공백기에도 수요가 유지되고 과열되지 않은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는 현상은 기존의 예측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이 팬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리는 팬덤을 단기 소비 집단이 아니라 장기 관계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위기는 차단과 거리두기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황영웅 팬덤의 반응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기다림을 선택할 때 산업 역시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계자 기록 중 팬들이 먼저 선을 지켜주니 우리도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은 팬덤의 태도가 산업의 행동 반경을 바꾸었음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 헌신은 가요계에 하나의 구조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팬을 단순한 수요자로만 대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시간을 견디는 파트너로 인식할 것인가. 황영웅 팬덤은 말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질문했고 조용히 남아있는 것으로 답을 요구했습니다. 이 질문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팬덤의 헌신이 가요계의 판단 기준에 작지 않은 균열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7부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앞으로 어떤 의미로 기억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7부. 헌신이 남긴 유산, 그리고 한국 가요계의 미래. 시간이 지나면 논란은 흐려지고 사건은 정리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태도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황영웅 팬들의 헌신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가요계에 하나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유산은 기록으로 남지 않을 수도 있고 공식 보고서에 적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판단의 방식과 기다림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위기 이후 빠른 회복만이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서두르지 않았는지, 얼마나 관계를 지켜냈는지가 함께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조용히 남아있던 팬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황영웅 팬덤은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무언가를 증명했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말이 될 수 있고 소리내지 않아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팬 기록 중 우리는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이 문장은 헌신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 세대의 팬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응원이란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함께 책임을 나누는 관계라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요계 역시 이 변화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팬이 단기간의 수치가 아니라 장기간의 신뢰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획과 판단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시간은 결국 한 가수와 팬덤이 이야기를 넘어섰습니다. 그 시간은 한국 가요계가 팬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음악을 어떤 관계로 남길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기억될 것입니다. 어떤 팬들은 떠들지 않았고 과시하지 않았으며 끝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헌신이 가요계의 시간표를 조금은 천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황영웅 팬들이 한국 가요계에 남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오래 남을 영향일지도 모릅니다.